예쁘다. 예뻐요. 예뻐요. 언니 예뻐요. 언니 더. 진짜 맛있어. 와. 여기다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은 링크드인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페이팔이라는 회사 아세요? 네. 그래서 2002년에 링크드인 창업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페이팔 여기 초기 멤버들이 페이팔을 이베이에 매각하고 나서 링크드인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는 다 아시죠? 테슬라나 옐프, 유튜브 같은 실리콘밸리 여러 가지 성공적인 회사들을 창업을 해서 여기 페이팔 멤버들, 페이팔 마피아라고 해요. 그래서 그중 한 명인 리드 오프만이 4명의 다른 코-창업자들과 함께 2002년에 창업을 해서 2003년에 서비스 런칭을 했고요. 그렇게 꾸준히 성장을 하다가 2009년에 현재도 대표이사로 계신 제프 위너 씨가 CEO로 취임을 하시고 2011년에는 상장을 했고요. 미국 뉴욕 스탁스 익스체인지에. 그리고 2016년에 혹시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26조 원의 인수가 됐습니다. 다만 인수는 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회사지만 그때부터 독자적으로 경영을 해서 일단은 제품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되고 있고요. 다만 링크드인 직원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아니고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라고 링크드인 직원은 아닌 약간 그런 식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깃허브 같은 경우도 링크드인 인수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9년 현재는 유저 수가 약 전 세계적으로 6.3억 명, 그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월별 이렇게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씩 활동하시는 3.3억 명의 MAU, 그리고 초당 한 2명 정도가 유입이 되고 있고 연매출 6.4조 원, 그리고 임직원이 1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숫자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초기 창업자인 리드 오프만,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이사인 제프 위너,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사티아 나델라입니다. 무슨 회사냐고 물으시면 보통 이렇게 구인구직 회사라고 많이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일단 초반에는 그래서 2003년에 이렇게 창업을 한 이후에는 결국은 네트워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취직을 할 때도 사람 통해서 괜찮은 회사 없냐,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찾을 때도 너가 아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괜찮은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인구직을 그런 식으로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구인구직 사이트였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 더 강한 프로필부터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뉴스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뉴스피드, 메신저, 그룹 이벤트 같은 기본적인 소셜 네트워크 소비자들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갖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페이스북에서, 그리고 최근에 가장 또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 모아놨으니 그들에게서 데이터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모두 있으니까 사람들이 취직을 하고 현재 하는 일에서 돈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얻고 자기가 동종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구인, 마케팅, 영업 등 이렇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이런 모델로 가서 최근에는 이 링크드인 러닝이라고 린다닷컴이라는 혹시 교육 플랫폼 들어보셨어요? 네. 약간 회사들이 사실은 임직원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비디오들을 하던 이런 사이트였는데요. 인수해서 링크드인 러닝으로 해서 회사들 직원들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어, 마켓, 셀, 런 이렇게 4가지의 B2B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독 서비스도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무료 메시지, 무제한 프로필 열람뿐만 아니라 이런 최근 들어서는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을 때 드랍박스라는 회사를 보면은 드랍박스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어떤 대학교, 어떤 회사에서 드랍박스를 오는지, 그리고 드랍박스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 지원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25%일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미국보다 사실은 유럽에서 유저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미국, 유럽 그리고 페북이나 구글 같은 경우는 중국에 안 들어가 있는데 뭐 중국에도 한 50밀리언 정도 유저가 있고 뭐 인도, 브라질 이런 그 유저 수가 꽤 되는 해외 국가 같은 경우는 팀을 따로 두고 국제적인 전략을 또 하는 세그먼트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다만 뭐 한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 링크드인 뭐 존재가 조금 미비하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모델은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리크루터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도구들을 제공하고 거기서 뭐 돈을 이렇게 받는 이런 탤런트 솔루션의 레베뉴가 한 60% 이상 되었는데요. 지금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사실은 광고 서비스가 가장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서 지금 현재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이렇게 한 2조 가량 이렇게 매출이 성장한 거 보이시죠? 그때 광고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하면서 또 이거는 유저 수가 그때쯤 매일 이렇게 들어오는 유저 수가 성장을 하면서 광고 매출도 같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퍼센티지로 나타내달라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 광고, 구인, 구독, 영업, 교육 이렇게 이 정도 퍼센티지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품 기획을 하러 링크드인에 들어갔을 때 뭐 광고 제품뿐만 아니라 뭐 컨슈머 제품, 구인 제품, 구독 제품, 영업 제품, 교육 제품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조금씩 다 만져보고 만들어 볼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또 흥미를 느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현재까지가 네, 링크드인에 대한 설명인데 뭐 질문사항이나 다 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아니면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링크드인에서 있을 적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저는 PM, 그러니까 제품 기획 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는 서비스 아니면 뭐 어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케팅 솔루션, 그러니까 광고팀에서 광고 마켓플레이스 팀이 있는데요. 결국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면 소비자가 광고를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그 소비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뭐 흥미 있는 주제와 광고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매칭시키는지 소비자 관점에서의 광고에 대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제가 맡았던 분이 광고 투명성이라고 Ads Transparency라고 하는데 혹시 페북에서 2016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페북이 이렇게 뭐 몇십조 원대 광고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정도 스케일에서는 누가 어떤 돈을 써서 광고를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도구들이 없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을 당선시키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광고를 아주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페이크 뉴스라고는 들어보셨죠. 이렇게 거짓된 정보, 뭐 이민자들에 대한 거짓된 정보, 뭐 이런 뭐 워킹 클래스 피플에 대한 뭐 거짓된 정보 같은 것을 조작을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뭐 트럼프 당선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뭐 이런 그 혐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 CEO가 이렇게 뭐 컨그레스에 불러가서 이렇게 뭐 히어링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링크드인도 광고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 링크드인에서는 페북의 스케일로 성장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품팀을 시작을 해서 저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제품이 여기 나이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이키가 어떤 광고를 뭐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고, 뭐 나이키 같은 회사야 뭐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만은 뭐 조그만 회사들이 러시아에 왔으면 러시아에서 어떤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툴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광고 포맷 중에 하나가 여기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희는 B2B니까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 그리고 기업들이 뭐 다른 기업에서 조금 결정권자 정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려면 사실은 영업이 뭐 하루에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 광고를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이 뭐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뭐 세일스맨 넘겨서 전화를 받고 얘기를 하고 한 이렇게 한 3달, 4달 왜냐면 제품 자체가 판매한 제품이 뭐 몇 억짜리 제품이 이렇게 되니까 영업 사이클이 좀 길어요. 그래서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 제품 클릭을 하면은 자기 정보를 줄 수 있고 그거를 회사한테 이렇게 연결해주는 뭐 그런 리드 광고라고 하는데 리드 제너레이션 광고라고 하는데 그런 제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 관리를 뭐 어떤 일이냐고 자세히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사실은 뭐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이 특히 어떤 뭐 얘기를 할 때 가장 강조를 하는 뭐
단어 두 가지가 프로덕트와 유저입니다. 그래서 제품과 사용자인데요. 그래서 사용자라는 건 결국은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뭐 이런 유저들이 어떤 제품 경험, 그러니까 고객 경험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회사 운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품의 약간 단계에 따라서 저의 제품 기획 관리를 하는 프로덕트 매니저의 일이 상당히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품 초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을 만든다고 할 때 이 어플을 사람들이 쓸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뭐 이런 질문부터 답하고 기획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발견, 뭐 디스커버리라고 하고요. 그럴 때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는 보통 이런 디자인 리서치 팀과 같이 합을 이뤄서 유저 리서치를 한다던가 데이터 팀과 함께 분석한 데이터를 모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다던가 아니면은 고객 응대를 하면서 고객들이 뭐 가장 첫 번째로 꼽는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파악하는 일을 먼저 해서 이런 인사이트들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발견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기획 단계에 넘어가면 이런 데이터에서 일단 아이디어 몇 개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품으로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 기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획서를 쓰고 디자인 팀과 디자인을 만들고 뭐 리서치가 조금 더 필요하면은 뭐 디자인을 간단하게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쓰시는지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또 다시 만들어 보고 그리고 개발팀과 함께 이 제품이 뭐 개발적으로 봤을 때 말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스프린트를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뭐 이런 플래닝을 하는 단계가 기획 단계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개발 플랜이 픽스가 되면은 개발팀과 이때쯤에는 개발팀과 많이 일하고요. 그래서 스프린트 그리고 스프린트 하면서 런칭 준비하고 테스팅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잘부레한 일을 많이 하고요. 이럴 때는 뭐 엔지니어들이 수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제 가장 최우선 업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런칭을 할 때는 보통 마케팅이나 PR팀이랑 같이 일하면서 뭐 제품 아까 보여드린 광고 투명성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민감한 뭐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 링크드인이 뭐 페북과 다르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기사도 좀 써야 되고 뭐 정부 관계자들이랑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저 제품마다 다르지만 그렇게 뭐 PR 쪽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런칭을 한 이후에는 일단 뭐 버그도 나올 거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고객들이 또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니까 그거를 해서 학습을 한다고 해서 러닝 단계라고 하고요. 거기서 또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광고 투명성도 정말 초기 단계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 광고 탭을 여기 나이키 보여주는 게 사실은 소비자도 뭐 이렇게 이거 봐봐야 우리가 얼마나 들어가서 시간을 쓰겠냐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이 탭을 아예 지워버리고 뭐 지금 아직은 보이기는 하는데 다른 계획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광고 투명성 뭐 툴을 따로 만들거나 뭐 이런 계획을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계를 크게 보면 계속 반복을 하는 일이 제품팀 그리고 제품팀을 관리하는 제품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뭐 링크드인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그래도 뭐 한국 회사가 제가 뭐 일해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복지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사실은 직원들 이렇게 뺏어올 때 뭐 우리 회사가 이것도 주고 뭐 이런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복지가 그래도 사실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말 막 눈이 돌아가도록 막 좋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사진들 몇 개 보여드리고 근데 뭐 링크드인이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보통의 많은 회사들이 자금도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카페테리아라던가 뭐 짐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게임룸이라던가 이 정도 시설 정도는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일을 할 때도 뭐 이렇게 할로윈 때는 뭐 이런 코스튬 하고 뭐 저희 팀인데 이렇게 저희 팀끼리 오프사이트라고 잠깐 뭐 나가서 뭐 그 방탈출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사진 찍을 때도 있고 사실은 제품 관리 그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따가 제품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뭐 제품팀에서 약간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기분 좋은 상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그 포지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뭐 재밌는 이벤트 같은 거나 뭐 사실 뭐 미팅을 할 때 도넛을 한 박스를 가져간다든지 뭐 이런 팀 사기를 끌어올려주는 일도 사실은 뭐 거의 반 이상이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회사가 규모가 조금 돼서 이제는 뭐
뭐 여기 남자분들은 좀 아시나요? 안드레 이고달라 농구 선수 뭐 아니면 뭐 오바마 대통령이었는지 이렇게 가끔씩 연사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뭐 이런 이벤트들도 하고 뭐 사내 약간 교육 관점에서 그리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사실 휴일이기도 하고 좀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일해서 좀 아쉬운데 이렇게 보여드렸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링크드인에 대한 설명이고요. 뭐 다음 실리콘밸리에서 뭐 업무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뭐 취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뭐 여기에 관해서 질문 좀 있으신가요? 미리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나요? 강의를 들으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연사요? 연사요? 외부 인사는 아니었고요. 저희 사실은 세일즈에서 꼭대기인 뭐 헤드 오브 세일즈라고 영업 최고 일을 하시던 스캇 슛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되게 신기한 게 이 링크드인 내에서 저희는 뭐 넥스플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이직을 할 때도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를 찾아서 이렇게 직업을 바꾸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는데 그걸 권장하고 그분은 좀 그 중에서도 신기했던 게 이렇게 영업 일을 하시다가 완전 비즈니스 쪽 일을 하시다가 그 명상 전문가 링크드인의 명상 전문가 뭐 헤드 오브 메디테이션 이렇게 들어갔어요. 헤드 오브 마인드풀니스. 그래서 그분이 왜 내가 이런 트랜지션을 택했고 이런 연설을 해주셨는데 뭐 구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몇십 년간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갉아먹고 뭐 인간관계 같은 것도 그래졌고 가족들한테 소홀해져서 자기가 명상을 하게 됐고 이럼으로써 조금 뭐 안정과 뭐 평화 뭐 이런 걸 찾는 거 그리고 그런 고통들이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더라. 내가 말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렇기 때문에 회사 전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설파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트랜지션을 하게 됐고 나랑 친한 친구던 대표이사도 이 트랜지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분이 그래서 꾸준하게 뭐 메디테이션, 뭐 명상, 뭐 여행이라든지 뭐 회사 내에서 4시 정도에 가면은 그분이 이렇게 뭐 방석 같은 데 깔아놓고 직원들이랑 같이 명상을 하세요. 뭐 이런 뭐 일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뭐 그래서 그분의 뭐 사실은 뭐 이런 이론뿐만 아니라 사실은 삶을 사셨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그런 점도 좀 되게 감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미셸 오바마가 책을 쓴 후에 뭐 자기 얘기들 그런 뭐 연설도 되게 좋았고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그 듀크 대학교에서 전기전자공학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마케팅 솔루션스 업무 하실 때는 네네. 따로 마케팅적 공부를 하시고 업무를 수행하신 건지 궁금해서. 네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공부할 게 많았는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 아직 안 해드린 부분이 그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들어간 프로그램이 APM이라고 어소시에이트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그 제품 관리자가 되기 전에 대학교에서 바로 이렇게 뽑아와서 조금 교육 트레이닝을 같이 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제품 관리자는 이렇게 뭐 개발을 조금 하거나 디자인을 조금 하거나 현업 일을 하다가 이렇게 트랜지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교에서 이렇게 구글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을 해서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와서 회사 내에서 그냥 교육을 시켜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뭐 들어간 사람들을 9개월 동안 한 제품팀에서 일하고 저는 마케팅 솔루션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 내에 다른 부서로 옮겨서 거기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다른 업종에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보고 뭐가 맞는지 이렇게 찾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래서 마케팅 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사실은 뭐 광고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사실은 제품 관리를 하려면은 이 고객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업종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서 처음에 저 멘토나 보스랑 이렇게 독대를 했을 때 너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너의 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잘 아는 것과 그리고 이 광고라는 분야에 대해서 광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공부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 해서 리소스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랑 많이 얘기도 하고 한 달 정도는 그런 공부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기다려는 주더라고요. 네. 네. 저는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네네. 아까 PM 사이트를 봤을 때 보니까 네네. 대부분의 업무들이 외부 마케팅 팀이나 개발 팀이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때 외부 팀들이랑 협업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뭐 어려운 점이나
잘 극복할 수 있는 점 혹시 있으셨는지. 네, 그래서 사실은 PM이라는 롤이 굉장히 애매해질 수도 있는 게 뭐 제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PM을 아예 안 뽑고요. 사실 CEO가 그런 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가 효율적으로 일하지 않으면 가장 쓸모없는 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가장 중요하고 엔지니어들은 사실은 코딩에만 모든 시간을 쓰고 싶어하고 미팅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디자이너들은 또 그러시고 해서 사실은 그 PM이라는 롤을 얘기할 때 약간 미화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다 해주고 약간 그런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의 하나는 제가 뭐 어떤 시점에서든 개발팀, 뭐 디자인팀, 비즈니스팀, 영업팀, 마케팅팀 그리고 뭐 광고 투명성 같은 경우는 뭐 그 법쪽 팀이나 뭐 이런 회사 커뮤니케이션 팀이랑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 달라요. 뭐 법쪽 팀은 이거 우리 반드시 꼭 이렇게 법쪽 이렇게 맞춰서 오래 걸려서라도 개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오히려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됐으니까 너네 뭐 내일 당장 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고 개발팀은 뭐 조금 더 개발에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뭐 디자인팀은 일단은 개발 좀 늦추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리서치부터 하자. 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의견 조율,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저희 팀만 해도 그렇게 많은데 저희가 이 모듈을 하나 다 하려고 해도 컴퍼니 페이지 안에 이런 새로운 탭을 하나 만드는 거고 이 광고들이 뉴스피드에 나오는 광고를 다 이렇게 뿌리는 거기도 하고 여기에 뭐 라이크를 할 건지 뭐 코멘트를 할 건지 뭐 이런 것까지 다른 팀들과도 닿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유저 수가 아까 뭐 몇백 밀리언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바꿔도 뭐 갑자기 돈이 뭐 몇십억씩 이렇게 빠진다던가 유저 수가 뭐 이렇게 몇만 명씩 빠진다던가 이런 일이 아주 많아서 그런 의견 조율을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제품 관리라고 하지만 거의 일을 보면 미팅이나 메일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도움이 됐던 일들은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저희 팀과 저희 팀이 같이 일할 팀원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제가 이메일로 리치를 해서 1대1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 커피 마시고 뭐 업무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링크드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왜 링크드인에서 일을 하는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왜 그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뭐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 팀이나 뭐 주요 스테이크홀더 주요 같이 일하는 분들과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뭐 같이 자주 일하는 같은 경우는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조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조금 더 뭐 이메일 하나라도 조금 더 뭐 따뜻하게 오구나 아니면 뭐 이런 소통에서 그런 뭐 이득을 좀 볼 수 있었고요. 뭐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뭐 이렇게 같이 뭐 나가서 팀원들끼리도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시간도 많이 가졌어요. 뭐 저 혼자 이 개개인 한 사람들이가 친하다고 해서 뭐 팀이 잘 굴러가는 게 아니라 팀원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사람 대 사람을 친해지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네네. 링크드인은 일단 그 플랫폼 서비스 회사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 프로덕트라고 할 때 그 프로덕트가 플랫폼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네. 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크게는 플랫폼 전체 다 프로덕트고요. 그 안에를 요소 가지고 있는 것도 제품 프로덕트, 작게는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크게 말하면은 제가 마케팅 솔루션스 팀이니까 광고팀에서 뭐 모든 제공하는 광고 포맷이라던가 사람들이 보는 광고,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캠페인 매니저 도구까지 뭐 하나의 프로덕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이코시스템이라고 하죠. 플랫폼이라고 하고 뭐 반대로는 작게는 제가 이렇게 올렸던 이런 작은 탭 하나하나도 개개인의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APM이고 사실 PM 랭크 중에서는 가장 아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프가 가장 낮은 제품부터 해서 제 보스 같은 경우는 에즈 마켓플레이스 팀의 디렉터였기 때문에 그 소비자가 보는 모든 광고를 본인이 만든 프로덕트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고요. 그 위에 계셨던 VP 분 같은 경우는 마케팅 솔루션 VP였기 때문에 링크드인에서 광고라는 것 그거 하나가 내가 만든 제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게 크게 이렇게 다 나눠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전공이 전자랑 컴공이셨는데 네. 왜 코딩 안 하시고? 네. 그리고 이따가 또 질문 좀 대답을 드렸는데
저는 뭐 코딩으로 어느 정도 흥미를 느꼈고 약간 뭐 시스템으로 이게 어떻게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긴 했는데 사실은 뭐 업으로 삼기에는 제가 막 디버깅을 아주 즐기진 않았고 아니, 사실 네, 코딩하는 분 진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 친구들 보면은 즐거워서 하더라고요. 몇 시간씩 앉아서.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성격상 뭐 많이 진료하는 편이기도 하고 이것저것 다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랑 대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제품 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발팀이랑도 일하고 디자인팀이랑도 일하고 마케팅이랑 일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저는 최종적으로는 또 제 사업을 하고 싶은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 관리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트렌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품 관리보다는 이게 약간 사람 관리, 인력 관리 그런 업무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굉장히 또 회사가 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비자 때문에 나오게 됐지만 링크드인에서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생각을 느낀 것도 사실 창업을 하면은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디자이너분들이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결과물을 받고 이런 건데 사실은 창업을 하면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기술들을 배우려면은 이제 여기서 큰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네, 그리고 사람 관리라고 또 하시는데 또 거기서 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제품 관리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면은 이 팀의 뭐 보스 대장이 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개발자,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모두 수평적으로 일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또 강조를 제품 관리자들한테 강조를 하는 뭐 다른 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부분이 leading without 그 authority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너의 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이뤄가는 뭐 이런 능력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그런 점을 많이 배우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면서. 네. 협업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특히 엔지니어들이랑 협업을 할 때 이제 본인 전공이 있다 보니까 네.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코딩을 해왔는데 되게 만약에 못했다면 그 부분을 되게 존중을 해주시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조차도 좀 적극적으로 고치시는지 어느까지 본인의 선을 지키시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코드 리뷰 시스템이 꽤 잘 돼 있어서 뭐 대충 쓰거나 막 이렇게 뭐 스타일링도 안 맞게 쓰면은 다 개발자들 레벨에서 그냥 본인들이 까서 자정작용이 잘 되는 편이고요.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개발팀 그리고 개발 매니저랑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개발팀 같은 경우는 진짜 최신 기술을 한번 도입을 해보고 싶다. 이거를 아키텍처부터 지금 아주 완벽하게 짜서 시간을 좀 들여서 제대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발견 과정과 기획 과정에서 개발로 넘어갈 때 이게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들었지만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시기상으로. 그래서 이게 아직은 고객들이 원하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개발을 하려고 그런 경우 그래서 빨리 뭔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런칭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 알겠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테스팅을 해야 되니까 가볍게 먼저 만들어서 테스팅해보고 이런 푸시백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뭐 아키텍처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전적으로 좀 위임을 하는 경우도 혹시 네. 오빠 데이터 분석이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 혹시 데이터 분석팀이 따로 있는 건지가 네, 데이터 분석팀이 따로 있고요. 몰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되게 따분했을 것 같아. 들으면서 이해했어요. 지금 뭐해? Actually, Nike have a lot of stock. I think for most of the company, they want to start like a corporate innovation platform. So we signed the deal. It was a big thing. Today is like they so like I said, the Friday pitch session. That's the session you guys are going to be attending. That's the one our team organized. 내 사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려놔. 기대만의 사람들만 해. 리딩. 나무거리를 막. 왔다. 보아노라. 이겨노라. 영어로 쓸게요. 네. 오늘이 20 며칠이요? 24일. 1월 24일. 네. 2020년 네. January 24일 2020. 예. 감사합니다. 나무도 하나 그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림 잘 그리는 분이 하나 그려주세요. 이렇게. 잘 그리는 분. 나무 누가 그려? 그림 좀 망하면 어떡해요? 망해도 괜찮아. 여기에 뭐 나무. 괜찮지나. 이게 뭐야? 네, 저희는 오늘 Plug and Play라는 곳에 왔고요. 이렇게 기업들,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피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얻고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와, 끊어주세요. 네? 끊어주세요. 여기는 테라스고요. 네, 지금 잠깐 시작 10분 전이라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니, 여기 내가 찍고 오자. 이 사람들? 여기서. 근데 이거 너무 쓰레기통에 걸릴 것 같아. 얘도 확대 이거지. 이거 누르고. 이거 이렇게 밀어서 하는 거. 나한테 자스린이 이거 밀어서 하라고 안 그러면 왠지 신기해. Call them EIR family, executive in residence that we have. They're here to see where they can help you and how you can help them, and the VCs that we co-invest with them. Last not the least, the service providers that they help your business, from the banking to the IP to the accounting. And the companies that everyone is basically here for them, they're going to come. The most valuable thing that we've seen so far is just an eye-opening on what's possible and what's out here. Plug and Play is that connective tissue, the access to the ecosystem here in New York, and I think to the important level that Plug and Play can be that bridge between New York and Silicon Valley. This program fits perfectly within our strategy, where we are trying to develop more things for accelerating our businesses, getting more efficient. The original founder and co-founder of Zumbly. You can dive into it real quick. Where we're at now is we're picking real estate for you.
I personally want to talk about our team. I feel like it really sets us apart. We have Jeb, who is a real estate investor and a realtor that has been a part of over 20 million in transactions, as well as on the board of a couple hotels. Eric is not here today. He's our technical co-founder and CTO. Eric. Most of these states, big university platforms are direct clients or partners to build that new infrastructure. And the architecture we're building and focusing on is a human-centric architecture. We're focusing on being the upper any data, we just handle the permissions. And this separation of powers is being... My name is Pedram Rostami. Before I talk about the way-in, I'm going to take a minute and actually talk about culture. Because when it comes to the cultural experiences, traveling usually comes into mind. But here's a question. Does traveling really gives us a true cultural experience? Well, the answer is yes, it can, but it has to... 목이 아픈 거야 아니면 떨려? 목 아픈 거. 목 아픈 거 같은데? 목 아픈 거. 여기 영상 거의 찍어도 된다고 많이 찍어. 아까 못 찍었다고. 저희가 어디에 와 있죠? 저희는 엔비디아에 와 있어요. 회사가 너무 좋아. 근데 뭔가 모던하고 네 그런 분위기. 네 자유롭고 하얗고 저건 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요? Trying to access memory. 내가 이제 에스코트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 식당 테이블 안에 있는 뭐 다시 나눠가지고 거기에 그 그룹별로 이제 모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룹이 그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에 관한 그 이제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주력 산업인 그래픽 카드 외에 다른 미래 먹거리가 어떤 것인가.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프로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픽스 카드가 엔비디아 프로덕이 아니고 그래픽스 카드에 들어가는 칩이 엔비디아 프로덕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GPU인데 GPU 프로덕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개의 마켓을 그 프로덕을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개의 마켓에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다 떠나고 하여튼 지금까지 그 해온 그 과정만 결과만 보면은 그다지 이제 그 팀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는 말 못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여튼 AMD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 ATI하고 비교해 볼 때는 비슷해요. 비슷해 여러 가지. 그 회사는 이제 훨씬 작은 회사였고 이 회사보다. 그리고 국내 대기업과 엔비디아에서 일하는 거의 차이는 국내 대기업이라고 내 경험한 거는 뭐 30년 전에 일한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본 거라면은 굳이 이게 생각나는 거는 일단 근무 시간 같은 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근무 시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랬는데 그때는 8시까지 남아 있어라.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안 남아 있으면 나중에 인사복 갔다 이렇게 감점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당했거든요. 안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일 없고 그리고 회식도 없고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이겠지만 회식은 없어요. 해피아워라고 해서 이제 나가서 같이 점심 먹고 그러는 경우는 가끔 있어요. 근데 밖에 나가서 모여서 술 마시고 12시까지 3차까지 가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이러면 일하지만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알지만 뭐 여러 나라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가 뭐 그 사람 그 나라마다 약간씩 특징이 있거든요. 좋은 특징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알아가지고 적절히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서로 이제 오해가 생기거나 뭐 괜히 뭐 작은 일도 큰 일만 늘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그리고 또 그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점의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미국 회사는 이제 나쁜 점을 얘기하자면은 잡 시큐리티라는 건 없어요. 미국 회사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저기 큰 저 미팅룸에 모여라 그러면 거의 99%는 배드 뉴스예요. 거기에 불려가면은 그 사람은 이제 그날 이제 짐 싸갖고 집으로 가야 돼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미국 회사는 뭐 그날 딱 얘기하면 바로 가서 짐 싸갖고 나가야 돼. 나가고 이제 그 뒤부터 2주 후에 정식으로 퇴사인데 2주 동안 월급 주고 그게 이제 스탠다드예요. 여기서. 근데 뭐 또 이렇게 뭐 그 대신 그 실리콘밸리의 좋은 점은 사실 그 보통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여기서는 잡을 옮기기가 되게 쉬워요. 자기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한 회사 그만두면 내가 옛날에 그 저기 미국에 대학 다니다가 여기 올 때 지도 교수가 그랬는데 거기 가면 좋은 점은 잡을 옮기면 파킹값만 옮기면 된다고.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굉장히 큰. 영어 회화 능력. 근데 요거는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답해야 되나고 생각해 봤는데 그 좀 이렇게 실감 있게 표현하자면은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고 한 60-70% 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는 거는. 왜냐면 이제 실제로 일할 때는 그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보다 훨씬 더 알아듣기 쉬워요. 그게. 그래서 자기가 관련된 일이고 또 모르면 또 물어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말하는 게 문제인데 말하는 거는 자기가 그 이해한 드라마 내용의 한 70% 정도를 글쎄 한 10분 이내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알아듣게. 그 사람한테 전달해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같이 일해본 한국 분들 중에 그거보다 영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되게 한국에서 관련된 분야의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그런 이제 언어적인 문제를 그렇게 크게 저거 안 하고 그냥 그 화해한 경우인데 근데 본인들이 힘들어요. 사실 오래 있으면 본인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영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미국 회사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테드톡 같은 거는 짧으니까 그런 거 듣고 자기가 이해한 거를 남한테 설명해서 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면은 충분하고 일하는 거는 그만두고 일단 인터뷰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물어봤는데 못 알아듣거나 엉뚱한 대답하거나 그러면은 인터뷰 통과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다시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시간이 벌써 1시간? 한 조금 남았네. 한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뭐 더 얘기를 듣다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여기 와서 보거나 하고 더 질문이 있으면 제가 그 2시까지 질문을 받을게요. 직접 질문. 제가? 아니. 네, 직접. 네. 그 저도 이제 국제통상학과 문과 네. 김영찬인데 그 문과 친구들이 반 정도 있는데 혹시 제가 물리학과 학생인데요. 네. 학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넓게 배웠거든요. 4대 역학이랑 뭐 고체물리, 나노물리, 전자물리 약간 이렇게 훑은 수준인데 제가 이 회사에 만약에 들어오고 싶다면 어떤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어떤 일로 들어오고 싶으신가요? 물리학자를 뽑지는 않죠, 그렇죠? 그거는 뭐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을 해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아스트로피직스를 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뭐 나사나 아니면 내셔널 랩 같냐 뭐 이런 그 업저버토리 같은 데서 이제 그런데도 이제 요즘은 그 데이터를 그 콜렉트하는 걸 다 프로세스를 갖다 컴퓨터를 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거에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약간 늘 느끼는 건데 영상에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가면 거야. 시청에 왔습니다. Hey. Hey you. Hey, Pelican? 이거 도망가. 잘 가. 빠빠이. 와, 진짜 비싸 보인다. 뭐야, 카페네. thank you. Hello. 복도에서 찍으면 네네. 저쪽 사이드 보면 이거 넘어서 후보타워 이런 거 보이고 해당 밑에서 찍어도 잘 나올 거예요. 주민들도 주말에 주민이요? 스탠포드 대학에 와 있습니다. 그래 오빠 말 좀 걸어봐봐. 영상 찍고 있어 지금.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태우 오빠입니다.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찍을 거야 이러면. 이거 나갈 때 한번 가져가면 나갈 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여러 명 이렇게 잡아가지고 책을 하나 썼었어요. 2018년도에 이제 제목이 이제 우린 이렇게 왔다 이런 책인데 여기 보면 이제 25명의 유학을 와서 이제 기업에서 취업이 된 케이스에 대해서 내용을 담아놨고요. 꼭 사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서점이 있으면은 자기 스토리랑 비슷한 거를 그 자리에 서서 보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뭐 7장에서 10장 사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 나랑 또 다른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데 1년 넘게 제가 책을 하나 쓴다고 좀 시간을 썼는데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책이 나오거든요. 리액트라고 하는 언어를 제가 책을 쓰게 됐고요. 혹시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책 사면 사인해 주시나요? 뭐 들고 와서 만날 수 있으면 제가 당연히 해드리죠. 만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PDF로는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사인을 PDF. 먼저 시작하기 앞서 에어비앤비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는 사실 회사 소개를 할 때 뭐 에어비앤비가 어떻다, 뭐 구글이 어떻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고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를 갈 때 뭘 보죠? 딱 두 가지를 봐요. 그 회사 돈 많이 주니까, 그죠? 그거를 말하는 게 이제 왼쪽의 표고요.
근데 돈 많이 주면 뭐예요? 거기 일하기 되게 편해요? 일 많이 안 시켜요? 물어보죠. 그래서 오른쪽이 글래스도어라는 회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이제 모아놓는 순위를 매겨놔요. 그 지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2016년도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세계 1위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1위 하기가 되게 어렵고요. 저희는 지금 아마 50위 안에도 안 들어갈까? 그렇게 진짜 리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2016년도에 이제 에어비앤비가 우버랑 1, 2위를 해서 돈도 많이 주는 회사로 되게 이제 눈에 띄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구글이랑 스냅챗이 보이는데 이제 실제로 구글, 페이스북보다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이제 우버, 에어비앤비였어요. 지금은 이제 우버는 상장을 이미 했고 주식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순위가 내려갔고요. 저희는 아직 상장을 안 해서 조금 지표가 좀 좋은 편이고요. 그렇게 줘야지 구글에 있는 친구들 데려오기 때문에 돈 준다고 생각하시면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어떤 회사를 갈 때 자기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보시면 에어비앤비는 그냥 이런 회사예요. 어떤 회사냐면은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 중에는 이제 How 땡땡 Started라고 하는 요 표가 있는데 에어비앤비도 항상 나오는 거고 이 땡땡 표시만 바꾸면은 뭐 여러 가지가 돼요. How Uber Started, 뭐 How Slack Started, 뭐 How Google Started. 근데 이거 뭐 다 안 보셔도 되고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한 두 줄, 여기 세 줄이잖아요. 이 두 줄은 이제 쫄쫄 굶었는데 마지막 줄에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런 대기업이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가 왜 이런 스토리로 많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존버 정신의 이제 대표적인 회사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에어비앤비 처음 시작했을 때 집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진짜 어떤 미친놈이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도 못 받고 그렇게 망하기 직전인 회사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창업주들이 사실 디자이너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망할 것 같은 회사를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2008년도에 미국의 되게 유명한 대선이었죠. 첫 흑인 대통령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런 시기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서 시리얼 박스를 500개를 사다가 일일이 그 디자인한 거를 인쇄해서 이렇게 박스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공화당 후보랑 민주당의 이제 버락 오바마 둘이서 이제 대결을 펼쳤는데 한국에도 뭐 프로젝트 101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픽이 생기면은 이제 엄청나게 투표를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미국 애들도 똑같이 자기 픽 대통령 후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로 사주면서 우리 대통령이 후보가 될 거야라는 걸 보여주면서 엄청나게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사실 유명해진 게 그 서비스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이 시리얼을 팔아가지고 뉴스에 처음 나왔어요. 저기 어디 SF에 되게 조그마한 회사에서 이런 걸 파는데 이 파는 지표가 의미 있는 대통령 후보 결과가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스팟라이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망하지는 않겠네. 뭔가 좀 굶어 죽을 애들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바퀴벌레 같은 생존 정신으로 우리가 많이 대표하는 게 이 시리얼 기업가 정신, 한국말로 번역하면 저희는 이제 시리얼 엔터프러너십이라고 하는 저희 코어 밸류가 있는데 이제 생존 정신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중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뭐 규제가 생기는데 어떡해요? 뭐 이런 거 생기는데 어떡합니까?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요. 망하기 직전도 겪어봤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고요. 규제를 풀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해결을 한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함을 혁신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업들이 어떤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불편함이 있는데 그거를 해소를 해주면은 알아서 소문이 나고 그거를 사람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삼성에서 어떤 뭘 만들어내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아 진짜 이거는 왜 아직까지 안 바뀌고 있지라고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기존에 에어비앤비가 있기 전까지는 여기 크레이글리스트라고 하는 벼룩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디 이제 여행 가시면은 숙소 찾을 때 그런 데 가서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도 뭐 뭘로 줘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몇 개 보내놓고 가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가 나왔기 때문에 마켓에서는 우리가 에어비앤비가 이제 스탠다드가 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한 거지, 뭐 막연하게 우리는 뭐 엄청나게 성공한 회사가 될 거야라고 해서 회사를 만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성공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충분한 보상이에요. 충분한 보상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기업 인수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기업이 인수가 돼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충분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요. 충분한 보상이 왜 없냐면은, 보통 한국에서 기업을 인수할 때는 50%의 주식 플러스 한 주만 사요. 그러면 경영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회사를 가질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49.9%의 주식은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종이. 근데 그 49.9%의 종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직원들이에요. 창업주나 거기에 처음에 초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지만 실제 그 회사를 키울 때까지 고생을 했던 직원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가 되거나 뭔가 큰일이 터지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 모아다 놓고 이제 사장님이 막 1, 2억씩 주면서 고생 많이 했어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여기는 무엇이든 회사가 만약에 엑싯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면은 100%예요. 100%. 100%의 뜻은 뭐냐면은 저 메뉴에 있는 사장님의 한 주나 제일 말단에 있는 직원의 한 주의 주식을 똑같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현금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개수는 다른데 당연히 CEO로서 유명한 일을 했으니까 그분도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이 회사에 기여를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만큼의 주식을 보상을 꼭 받는 게 이 동네의 룰이고요. 그걸 지키지 않는 회사가 나오면은 사실 여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법만 어기지 않으면은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50% 주식만 가지고 인수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 회사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몰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갈라 그래요. 그 회사를요. 그 창업주나 그 회사 계열 회사는 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100%씩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시면 되게 좋은 회사만 보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빵이라는 회사. 이제 빵이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자면은 4대 대장주예요. 주식하는 분들이 주식에서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은 4개의 회사의 앞자리를 따가지고 빵이 된 거고요. 그 뜻은 이 앞자리 4개는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빵이지만 내년엔 또 마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바뀌어요. 왜? 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이게 바뀌기 때문이죠. 근데 이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빵은 뭐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음식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회사 식당에서 실제 주는 거예요. 음식을 이런 스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그 전 회사에서 주는데 여기는 이제 음식은 좀 다른데, 오른쪽은 평균 임금이에요. 임금도 보면은 엄청나게 높죠. 저렇게 밥도 공짜로 주고 임금도 주는데 이런 회사를 보통 빵이라고 해요. 이런 회사를 가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이 빵 회사를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똑같죠. 한국에서도 대기업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은 난 저기는 절대 안 나올 거야. 저기는 최고의 나의 목표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이 동네는 그럼 다 빵만 일을 하고 빵 외에는 그럼 일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보상 시스템 때문에 저 빵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회사들, 구글, 아마존,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크지만 그 회사의 주식이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1 빌리언 됐어요. 그러니까 1000조 기업이라고 하죠. 1000조가 됐는데 이 1000조 기업이 2000조, 3000조가 되는 건 되게 어려워요. 2배, 3배가 되는 거는. 근데 작은 스타트업, 뭐 만약에 1조짜리 기업이 있었는데 2조가 되거나 3조가 되거나 자, 시작. 네, 실리콘밸리 오셔서 또 이렇게 좀 많은 거 많이 배우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커리어 개발 많이 하실 텐데 좀 그래도 이 시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